공간을 울리는 책소리. 1, 2, 3, 4. I am not a raincoat here to keep you warm. Then go back in the closet after the storm. 안녕하세요. 오늘은 서천석의 마음 읽는 시간이라는 책을 함께 읽어보려고 합니다. 이 책은 제게는 처방약과 같습니다. 난 왜 이럴까? 한 번씩 이렇게 제 자신이 싫어질 때가 종종 있는데 그럴 때는 이 책을 스스로에게 처방을 해줍니다. 제 마음의 감기를 완화시켜주는 처방약이랄까요? 실제로 이 책을 쓰신 분은 서천석 선생님이신데요. 이분은 의사 선생님이세요. 아이들은 물론 어른 아이라고 하지요. 어른들 안에 꼭꼭 감춰둔 상처 입은 어린아이를 찾아 치료해주는 그런 일을 하고 계십니다. 책을 읽으면서 어떤 부분을 소개해드릴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현실적이고 유용한 정보와 조언이 많아서 선택을 하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와 함께 서천석 선생님의 마음 읽는 시간 한번 들어보실까요? 내면의 목소리를 들어야 흥분하지 않습니다. 얼마 전 지하철을 타고 갈 때였습니다. 맞은편에 앉은 헤드폰을 쓴 사람이 옆자리 친구에게 이야기를 걸더군요. 그런데 목소리가 어찌나 크던지 건너편에 앉은 제게도 다 들렸습니다. 이런 실수는 누구나 한 번쯤 저지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왜 헤드폰을 낀 상태에선 자기도 모르게 목소리가 커질까요? 우리가 하는 말은 대뇌에서 정해진 내용이 신경으로 전달되어 성대 주변의 근육들을 움직이고 그 결과 성대가 울려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대뇌는 끊임없이 제대로 말이 나오고 있는지 감시합니다. 귀로 다시 들으며 원래 하려던 말이 정확하게 나오는지 확인하죠. 그런데 헤드폰으로 음악을 듣다 보면 자기 말이라도 음악 소리에 묻혀 잘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큰 소리로 말을 하게 됩니다. 자기 말이지만 확신이 들지 않아서 목소리가 커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그렇습니다. 자기 내면의 소리를 잘 들을 수 있는 사람은 남에게 지나치게 큰 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반면 자기 내면에 복잡한 소리가 많고 머리에 온갖 복잡한 것이 차 있을 때는 내면의 소리를 듣기 어렵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말을 하면 큰 소리, 지나친 소리가 나오기 쉽습니다. 스스로에게 확신을 못 가지니 자기 확신을 가지려고 목소리만 키웁니다. 아이를 심하게 야단치는 부모를 만나보면 10중 8구 자신의 마음을 돌보지 못하는 분입니다. 자기가 아이를 잘 키우고 있는지 믿음이 없고 불안할 때 부모는 더 큰 목소리로 아이를 야단칩니다. 반면 자기에 대한 믿음이 있는 부모라면 큰 소리를 내지 않고도 부드럽지만 단호한 몇 마디로 아이를 움직일 수 있습니다. 요즘은 큰 목소리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 중에는 절박한 입장에서 어쩔 수 없이 외치는 큰 소리도 있지만 그렇지도 않으면서 상대를 누르려고 내는 큰 소리, 자기가 얼마만큼 볼썽사나운지도 모른 채 그저 질러대는 소리도 많습니다. 자기 내면을 들여다보면 인간이란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 누구나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약한 존재가 진짜로 듣고 싶은 목소리가 어떤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차분하게 달래주는 목소리, 따뜻하게 위안하는 목소리지요. 우리가 남에게 내야 할 목소리는 그런 목소리입니다. 그런 목소리를 들을 때
상대는 내 말을 따르고 싶어집니다. 그러기 위해선 우선 조용히 자기 내면의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소통의 출발은 남이 아니라 자기 내면과의 대화이기 때문입니다. 하루 10분이라도 자기 내면과 만나야 합니다. 스스로를 알고 자기를 믿는 사람이라면 작은 목소리로도 분명 다른 사람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성공하고 싶다면 성공적인 계획을 세워야. 브리스톨 대학교의 리처드 와이즈먼 교수가 3,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사람들이 새해에 세운 결심 중 88%는 결국 실패한다고 합니다. 같은 조사에 의하면 새해 결심을 세울 때만 해도 52%의 사람들이 반드시 성공할 것이라고 확신을 가지는데 그에 비하면 결과는 보잘것없죠. 사실 신년 초에 계획을 세운다는 것 자체가 이미 낮은 성공률을 예비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정말 변화가 절실한 분이었다면 굳이 새해 첫날을 기다리지 않고 미리 계획을 세워 실천하고 있었을 테니까요. 물론 새해 첫날은 아무것도 쓰이지 않은 백지처럼 무언가 새로운 목표를 적어보기에 좋은 느낌을 주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은 그저 습관적으로 새해 첫날 계획을 세우고 또 습관적으로 계획을 지키는 데 실패합니다. 계획 세우는 것이 그저 습관인 셈이죠. 변화란 현실에 만족하지 못한다고 해서 그냥 오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그저 불만족 때문에 계획을 세워서는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변화에는 변화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절실함이 반드시 필요하고 구체적인 목표가 정해져야 합니다. 지금이 불만족스러운 현실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중 가장 적절하고 이루기 쉬운 방법을 목표로 세워야 성공에 다가갈 수 있습니다. 절실함과 목표가 분명해질 때 동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제서야 우리는 변화를 위한 출발점에 비로소 서게 되는 것이죠. 목표를 정확히 잡아 계획을 잘 세웠다면 이제 필요한 것은 변화를 위한 전략입니다. 우선 목표를 구체적이면서도 짧은 표어로 만들어 보십시오.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술 취해서 일어나는 아침은 이제 그만. 그 주에 배운 걸 확인하지 않고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할 순 없다. 그리고 그 표어를 자신이 주로 보는 곳에 적어두십시오. 휴대폰과 컴퓨터 배경화면은 물론 샤워하는 곳 앞에도 코팅을 해서 붙여두면 좋습니다. 어떤 분은 운전대 가운데에도 붙여두시더군요. 한 군데만 붙이지 말고 여러 군데에 붙여야 합니다. 다만 결심한 일이 많더라도 적어두는 표어는 3개 이내로 하는 게 좋습니다. 결심은 3개 이하일 때 집중해서 지킬 수 있으니까요. 하나에 성공하면 그 결심 표어는 떼어낸 후 그 자리에 다음 결심 표어를 붙이는 것입니다. 두 번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목표로 향하는 과정을 정확히 머릿속에 그릴 수 있어야 합니다. 막연히 건강한 몸을 만들겠다고 해선 지키기 어렵습니다. 이번 달에는 어떤 식이 조절을 하고 어떤 운동을 무슨 요일에 몇 시간 할지 알고 있어야 목표를 향해 기계적으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은 복잡하고 신경 쓸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따라서 계획은 최대한 기계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세워져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계획을 실천하는 모습을 영화 장면처럼 자주 상상해 보세요. 그 모습이 실감나게 머릿속에 그려진다면 계획을 세우기 쉬워집니다. 세 번째, 목표로 향하는 단계를 세분화하고 각 단계에 성공하도록 해야 합니다.
성공의 가장 큰 힘은 이전의 성공에서 옵니다. 하루에 1시간도 공부를 하지 않는 학생이라면 처음부터 하루에 4시간을 공부하겠다고 무리하게 계획을 세우기보다는 2주나 한 달 단위로 2시간, 3시간으로 늘려가며 성공하는 것이 낫습니다. 계획을 세울 때는 목표에 집착하지 마시고 더 이상 실패하지 않는 계획을 세우는데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실패는 실패를 낳고 성공은 성공을 낳습니다. 4번째, 여유를 반드시 두어야 합니다. 계획을 세우다 보면 너무 욕심이 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완벽한 이성적 존재가 아닙니다. 계획은 실패할 가능성이 많고 예상치 않은 일은 늘 있기 마련입니다. 그럴 때 여유가 없으면 우린 계획을 지키지 못하고 결국 포기하게 됩니다. 여유는 낭비가 아닙니다. 삶의 일부분입니다. 삶의 일부분을 계획에 넣지 않으면 그 계획은 성공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5번째, 스스로에게 동기부여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분은 계획을 달성하면 얻을 수 있는 보상을 동기라고 착각합니다. 그런데 보상이 동기는 아닙니다. 자신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가 동기부여의 원천입니다. 예를 들어 가족의 행복, 남에게 도움이 되는 인생 같은 거죠. 자신이 소중히 여기는 가치를 자주 돌아보고 그 가치와 지금 내가 세운 목표를 연결해 보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회의에 빠지지 않고 목표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즐거워야 합니다. 자기의 목표 달성을 도와주고 격려할 사람을 옆에 두세요. 그들의 응원과 지지가 큰 힘이 됩니다. 작은 단계에 성공하면 스스로에게 상도 주세요. 작은 상이 우리가 다음 단계를 힘차게 시작하는 데 큰 동력이 됩니다. 목표를 이루는 과정이 괴롭다면 그 괴로움을 오래 견뎌내는 것도 어렵습니다. 목표를 이루는 과정이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어디 다른 인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과정, 그 시간을 온전히 즐길 수 있을 때 어느덧 목표도 손에 잡을 수 있게 가까이 와 있을 것입니다. 행복한 삶은 작은 활력소를 모아가는 것. 인생이란 멀리서 보면 파란만장하고 별일이 다 일어나는 듯 싶지만 가까이에서 보면 지루함의 연속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대부분의 시간은 필요한 일을 하느라 채워집니다. 비록 처음엔 내가 선택한 일이었지만 시간이 가면 그저 성실하게 해내야 한다는 의무감만이 나를 지배합니다. 그런데 인간은 지루함을 오래 견디지 못합니다. 지루함은 내 존재가 무의미하다는 느낌을 주기 때문이죠. 삶에서 새로운 자극이나 다른 사람들의 반응은 없어도 그만인 것이 아닙니다. 지루함을 덜어주어 내 삶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돕는 꼭 필요한 요소지요. 오랜 시간 지루함이 계속되고 그 결과 내 삶이 온통 의무감으로만 채워진다고 느끼게 되면 우리 내면엔 나다운 것, 내가 결정한 것을 하고 싶은 욕구가 스멀스멀 올라옵니다. 삶에 활기를 주어 삶을 지켜가려는 본능적인 반응입니다. 그래서 택하는 방법은 2가지 중 하나입니다. 첫 번째는 새로운 일을 버리는 것입니다. 새로운 일을 버리면 분명 새로운 기분과 큰 활력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들어가는 에너지가 만만치 않아 부담도 크죠. 나머지 방법은 보다 부담이 적은 방법입니다.
자신만의 즐거운 의식을 만들어서 반복적으로 실천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저는 일요일 아침에는 녹차를 내려 아이들과 나눠 마시는 시간을 갖습니다. 좋은 녹차를 준비해서 정성껏 우리고 그 맛을 음미하며 이런저런 잡담을 나누죠. 이렇게 지난 한 주를 정리하고 가족과 함께 휴일을 시작합니다. 반복적인 의식은 계속 새로운 일을 벌이는 것에 비해 크게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안정감 속에서 작은 즐거움을 선사하죠. 어떤 분은 일주일에 한 번 친구들과 등산을 가기도 하고 보너스를 타면 꼭 아내와 함께 좋은 레스토랑을 찾는다는 분도 있습니다. 제 주변에는 10년도 넘게 월급날엔 꽃과 아이스크림을 사서 집에 들어간다는 친구도 있습니다. 자신의 일상에서 이와 같이 사소하지만 즐거운 의식을 많이 만들 때 우리는 살아있다는 느낌을 얻게 됩니다. 그 느낌은 우리에게 편안한 행복을 전해줍니다. 물론 이처럼 애써 만든 의식도 다시 지루해질 수 있습니다. 그 순간을 즐기려는 마음이 사라지고 더 이상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순간 마치 온갖 기념일들이 그렇듯 습관이나 의무가 되고 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작은 일에 의미를 더하고 더 많은 것을 느끼고자 하는 태도입니다. 어쩌면 삶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란 이처럼 작은 행복을 모아서 자기만의 진열장에 전시하고 스스로 의미를 음미하며 즐길 때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렇게 몇 가지 짧은 글을 읽어보았는데요. 아무리 좋은 위로와 격려의 말도 사실 그때뿐인 경우가 많은데요. 서천석 선생님의 마음 읽는 시간은 많은 연구와 실험에 의한 과학적인 근거를 토대로 하고 있고 우리에게 현실적인 대안과 실천 가능한 부분을 많이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선생님 특유의 풍부한 감성과 따뜻한 목소리가 우리에게 많은 위로와 힘이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책을 읽으면서 저의 부끄럽고 또 감추고 싶은 모습을 마주하게 되었고요. 왜 제게 이런 모습이 있는지 근본 원인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 그렇기에 어떻게 하면 더 나은 모습의 제가 될 수 있는지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나 자신을 더 잘 이해하고 사랑하고 싶으신 분, 내 가족과 특히 아이를 사랑으로 잘 양육하고 싶으신 분들께도 추천하는 책입니다. 작가님께서 서문에서 말씀하시길 세상에서 가장 힘이 센 것은 꾸준함이라고 하네요. 꾸준히 매일 조금씩 내 마음을 읽는 시간을 갖는다면 나 자신을 좀 더 잘 이해하게 되고 내 마음을 조금 더 잘 조절할 수 있게 될 거예요. 그것이 우리 삶을 소박하지만 행복하게 계속 이어나가게 하는 힘이 되어주지 않을까요? Seen many lovely nights with stars that shine as far as I could see. But you'll always be beautiful, holding close, holding tight. Let the moon slowly take over on the night. The sky has never been clearer than now.